집으로 가는 골목길 문득 너의 생각에 가슴에 고이 접어놓은 노파심을 꺼내어 보며 내가 슬퍼하진 않는지 혹시 외로워하진 않는지 오늘도 별들에게 물어 내 마음을 달래어보네 혹시 잠시라도 네가 힘에 겨워 쓰러지려 할 때 그때 내게로 와 내가 너의 별이 될 테니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있다 해도 세상이 모두 널 뒤로한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없다 해도 세상을 모두 네가 등진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고수 많이 됐을 거야. 158번째 방송입니다. 녹음은 같은 날에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명 빠졌어요. 신성우의 인연? 2년. 난 신성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김성호 모르세요? 몰라. 서시 모르, 서시. 세대가 달라. 인연인지, 이연인지, 이연이 뭐예요? 이연. 뭔 말이에요? 제목이 이연. 한자로 이렇게 달을 이해 이렇게 어떻게 써있었는데 아, 달을 이해? 인연할 때 연?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다. 네. 아, 니하고 내하고. 2년이 아니고 2년. 그런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니를 사랑하는데 니는 왜 나 사랑 안 해? 뭐 이런 노래인가요? 가사가? 본격스럽게 그런 한자지 않을까. 그런 아, 여기 보나. 이연. 2년. 인연할 때 연이네. 자, 158회. 예. 예. 법정지상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네. 이분 아주 집요한 분입니다. 예.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 한번 찾아보세요. 집요한 분. 예. 답변 달다가 예. 그냥 우리 방송에서 다룰게. 예. 예. 방송에서 다룰게. 아. 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우리가 법정지상권만 이렇게 방송에서 다룬 주제 방송만 뽑아도 한 8차례, 9차례 정도는 될 텐데, 그것만 들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또 이제 상속 문제로 인한 법정지상권을 다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명쾌 이 선생님이, 예, 한 방에 정리해주겠다! 대한민국 그 법정지상권에서 최고 권위자. 정리해 주시죠. 한 방에. 아니, 이설이 없도록. 이거를 뭘. 그러니까 이거야. 뭐가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야. 누구 건지는 모르겠대. 한 5, 60년 된 폐가래.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런 생각은 내가 좀 해봐요.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안 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을 수 있어요.
50년, 60년 된 폐가예요. 예. 그래서 그 소유권 변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미등기로 계속 흘러왔는데, 이걸 도식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립한다, 안 된다, 이걸 치료를 줘야 되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50, 60년 된 폐가예요. 설령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사용할 그런 그 의지가 있을까요?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치료를 청구하면 난 모르겠어요. 제발 그 건물 그거 당신 돈으로 부수든지 말지 난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법정지상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도식적인 이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협의가 된다. 건물을 그 유지 사용할 의사 자체가 나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이런 토지, 무허가 이런 건 현장에 답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 이 선생님이, 답변을. 이게 질문이 2개 있어요. 네. 예. 그 전에 올렸던 질문이 있고, 이게 언제 이게 14일, 1월 14일에 올라온 질문이고요. 이게 1월 20일 날 올라옵니다. 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건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무허가 폐가가 있는 땅을 최근 경매로 구입했습니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나 최초 시공자는 등기가 없어서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등기부 내용을 보면 93년 7월에 A씨가 토지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01년 12월에 최초 이제 가압류가 있고 2003년 11월에 B씨가 강제 경매로 A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2010년 10월에 가압류가 있고 20년 1월에 C씨가 강제 경매로 B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번에 이제 A씨로 추정했네요. 일단 건물 소유권 최초 93년 7월 달에 A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그 무렵쯤에 이제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이제 A씨로 추정을 하고 토지 소유권은 A, B, C로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전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만약 A씨가 최초 건물을 지은 원시 취득자로서 건물 소유권자라고 가정한다면 A씨는 강제 경매로 토지를 소유한 B씨와 C씨에 대해서 둘 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B씨에 대해서만 가지나요? 이게 이제 어때요? 강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네. 그리고 93년 당시에 토지 소유자도 A였었고, 지상 건물의 소유자도 A였다면, A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순간에 관습상 법정인 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또다시 C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관습상 법정인 상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B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A의 A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B가 취득하게 되고 아니야. A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B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는 관습상 법정인 상권이 인정되는 땅을 취득한 것이고. 그래서 C에게 그대로 그렇죠. 승계된다 이거죠, 그죠? C도 관습상 법정인 상권 부담을 인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토지를 B가 낙찰받았으니까. 네. 그 다음 2번 질문은 B씨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 관습법상 법정인 상권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관습상 법정인 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인데 B씨가 관습상 법정인 상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질문의 취지는 이거예요. 이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B에게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을 때 관습상 법정인 상권 부담이
고스란히 이전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B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A에게 관습상 법정인상권이 발생된 상태라면 B에게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더라도 관습상 법정인상권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3번 질문은 A씨가 법정인상권을 가진다면 최초 권리 발생일이 B씨 소유권 이전한 날인데 이때부터 30년간 유효한가요? 아니면 C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다시 30년간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정인상권의 이제 존속기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견고 건물 소유 목적의 법정인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30년은 이제 언제부터 기산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30년이 되느냐, 법정인상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0년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B가 소유권을 이전한 날 2003년 11월 이때가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4번 질문 미등기 건축 대장이 없는데 A씨가 최초 건물 시공자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탐문, 그러니까 이웃들의 이제 증언, 뭐 이런 것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항공 사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93년도니까. 93년도니까.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거죠. 이건 뭐 미등기 무효가인데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이 언제 축조가 되었을 것이냐라는 것, 이제 축조 시기는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물이다. 이거는 이제 이른바 뭐 건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판단,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따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한 20년, 30년 된 건물이다. 라고 이제 건축사가 평가를 해주면 그 시점에서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거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리 뒤져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 예. 이거를 뭐 그런 경우는 지방세도 안 나오나요? 실제 실무에서는 지방세 그 기록 같은 걸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경우는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거는 있어요. 이게 법적인 문서는 아닌데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금 매기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이긴 한데 법적 근거가 있는 장부는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건축과에 가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아예 등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등재가 보면은 되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있으면 강력한 증거 방법이 되긴 하겠죠. 거주자나 이런 사람한테 부과가 되니까. 실제 소유자.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지방세 같은 거. 근데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 사람이 거기를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무허가는 철거가 안 되나요? 시에서. 원래는 예. 철거 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있죠. 예. 근데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관에서 나와가지고 강제로 철거를 했어요. 예. 강제로. 예. 관에서 직접 이렇게 철거를 예, 해버렸다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못하나요? 안 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없더라고. 강제로 이제 철거 이행 명령 개고장은 계속 보내고 안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행 강제금은 부과를 해요. 예. 공법상 문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5회 1년에 뭐 2회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고 대충 한 5번 정도까지 부과를 해요. 그 이상은 부과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근데 상가용 건물은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해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예, 주거용 건물은 한 5회 정도까지 부과. 철거 명령 이행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철거 강제 집행을 행정상에 이제 행정 대집행이죠. 행정 대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 나 최근에 이제 뉴스로 확인한 거는, 남한강가에 네. 정약용 생각하다 보면은 봉주루라는 데가 있어요. 봉주루. 걔네들이 원래 건축허가 받은 게 20평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건축허가 그렇죠. 안 돼. 공익의 심대하게 저해 요소만 없다면 실제로 강제 집행은 하는 근데 경우가 없어요. 걔네들이 거기에 음식점을 하는데 점점 이제 구류지를 먹어가가지고 한 1000평 정도 해버려요. 그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수익이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계속 버틴 거야. 얼마 전에 철거했어요. 강제 집행? 행정 대집행해가지고. 몇 년 전에. 좀 눈에 가시가 안 될 그거는 정도로. 해줘야지. 이재명이 그거 저쪽이 그거 무슨 어디 계곡이야? 저쪽이 양주 쪽이야. 예. 확 싹 썰어버렸잖아. 예. 뭐 삼계탕집. 계곡의 삼계탕집. 나 그거 가봤는데. 네. 진짜 걔네들 완전 사유지처럼 쓰고 있어. 예, 그냥 거기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지들 해놓고. 평상 갖다 놓고 15만원씩 받고. 예. 그러니까 표를 생각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표를 생각하면.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이 사람은 계속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만 이쪽에 낙찰받는 관심 사람인 것 많으신 같아요. 예. 제가 강제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아 사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어요. 일단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건축물 대장 말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구청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등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낙찰받은 거 무허가 건물이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관청에 확인했더니 그거는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만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 당연히 없지. 무허가인데 있을 리가 없잖아. 미등기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 미등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받은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 토지 등기부 등본에 근거한 토지 소유자 변동 상황인데 아버지 A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아들 B가 2003년 강제 경매로 넘어간 아버지 토지를 매입합니다. 경매로 샀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토지 소유권을 획득을 했다가 강제 경매로 매각이 되는 상황에서 아들이. B가 낙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상속이 아니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 순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이 A 소유 건물이라면 A가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겠죠. 그러겠죠. 그죠. 예. 토지를 아들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관습상 법정 이상을 취득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 A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아들 B를 포함한 자녀 C, D에게 건물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건물 상속이 돼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B, C, D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에는 이미 관습상 법정인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겠네. 예. 그러면 B, C, D가 관습상 법정인상권을 같이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죠? 질문자 본인인데 2020년 1월에 강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아들. B. 그러면 이제 관습상 법정상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렇네. 질문 첫 번째. 아버지 A가 처음 건물을 지은 원시 취득자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들 B가
아버지 A의 토지를 강제 경매로 매입한 2003년부터 아버지 A에게 법정상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A가 사망해서 자녀들이 건물 지분을 상속받은 시점부터는 아들 B는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가 되어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다른 자녀 CD에게만 법정상권이 성립되는 것 맞나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죠. BCD가 그 법정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의 부담을 다 같이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CD가 건물 소유권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죠. 취득할 당시에 건물 유지를 위한 법정상권을 건물도 아버지, BCD. 예. 건물을 가지고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취득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인 B가 토지 소유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B를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상권을 유지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네. 토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법률 용어로 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 혼동으로 이 법정상권이 이제 B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CD를 위한 법정상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B에게 토지 소유권을 강제 경매로 이전받은 제가 건물을 철거하기를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철거하죠? 법정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철거를 원한다면은 그 BCD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철거를 하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이 두 가지인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B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냐 그 말씀 물어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B에게는 법정상권이 발생했지만 B가 이제 토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B가 가지고 있는 법정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혼동도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가 같으면 지상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혼동이라는 그 법 제도예요. 근데 이제 혼동을 인정하는 까닭은 인정해야 될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실익만 있으면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이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다른 권리의 어떤 목적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상권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혼동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권리 목적이란 뭐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지상권에다가 무슨 압류를 걸었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뭐 지상권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지상권 저당권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그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멸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B에게 지상권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근데 다른 CD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전체적 과정에서 봤을 때 이거를 여쭤본 질문을 하신 이유가 BCD에게 건물 지분이 상속이 됐을 때 B건을 이미 소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B의 지분에 관한 한 법정상권 소멸했다 하더라도 CD가 여전히 건물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CD를 위한 법정상권이 여전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CD에게는 법정상권을 유지시켜줘야 될 실익이 있는 거네. 그래서 법정상권 소멸을 주장하면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땅을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부담을 인수한다는 거지. 그 이제 질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답변에 보면 이 가옥이 한 50년 된 가옥이라 이거예요. 50년, 60년 된 폐가라에 그렇다면
CD가 과연 이 건물을 사용할 실익이 있을까요? 지료를 부담해가면서까지? 그래서 협의에 들어가거나 지료 청구에 들어가면 100개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전 사례에서의 그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대응 그 예측 그 일종의 이제 예측이 예측 그 예측을 이제 전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안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청기사가 성립하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항상 그 손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 가령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50% 떨어진 거를 내가 취득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뭐 무허가 건물 폐가에 가까운 건물 소유자 보고 지료 청구를 할 때는 감정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지료액을 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료 액수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한 5%까지 나와요. 연 한 5%라고 하면 50% 이게 감액된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가 지료받을 수 있는 것은 투자한 금액의 한 10%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 쓰지도 않는데 10% 돈을 준다. 이게 주면 땡큐고. 그죠? 땡큐고. 그렇게 받는 거지 뭐. 이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을 쓰든 안 쓰든 지료는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의 세금 갖다 바치듯이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쓰지도 않는 거. 그러죠. 폐가를. 이거 건물 소유자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법정기사가 성립해서 이걸 토지를 괜히 낙찰받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1억짜리 감정가 1억인데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 그럼 지료 5%라고 잡아주면은 1억에 5%, 500만 원.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야. 임대는 나가 있는 거지. 건물을 쓰든 안 쓰든. 그럼 건물 이게 거의 그 철거 대상이 될 만한 폐가고 전혀 쓰지도 않는데 1년에 500만 원씩 땅 주인한테 돈을 줘야 돼. 건물주가 이게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안 주려고 하지. 공포체험, 유령체험 뭐 여기에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500만 원, 연 500만 원 이상 올려야지. 폐가체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되겠네. 그거 아니면은 도저히 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질문 2번에 이제 뭐 이미 받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철거하기 위해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료 청구해가지고 한 2년 기다리면은 그렇죠.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청구하면 되는 거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보통 근데 그 전에 보통 협상으로 끝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2년은 못 버틸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그럼 뭐 제가 포기할 테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겠지. 뭐 철거비를 내 지상권 포기하는 대신에 철거 비용은 뭐 토지 소유자 당신이 부담하세요. 이 토지 소유자가 더 튕길 수도 있어요. 네가 네 돈 들어가 네가 청구해. 평탄 작업까지 해. 뭐 이렇게. 간단한 이제 뭐 말씀대로 하면 만약 건물 철거 청구를 이 BCD에게 했을 때 무허가고 미등기고 뭐 아무 지금 상태 내 소유권에 대한 상태를 BCD가 입증을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이 철거 권한으로서도 승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입증의 문제에서. 소유자 인물 증명을 못하면 네네네. BCD 입장에서 못하면. 그러면 BCD가 이렇게 하겠지. 내 건물 아닌데요? B는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CD로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E가 낙찰을 받았어. E가. 그렇지. 오히려 더 걱정할 것은 BCD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철거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BCD가 그러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건물에 좀 소유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소유자 모르면 그게 더 난감하죠. 소유자를 알아야 뭐 그냥 어떻게 처리를 빈집이다 하지. 싶으면. 예. 그럼 뭐지? 실제로